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 못지않게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와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과 전남 나주의 오리 농장 등 고병원성 AI가 동시다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AI 감염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국 가금 농장이 AI 감염권에 들어갔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과 전남 나주시 오리 농장이 연달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건 충북에서는 처음, 전남에서는 두 번째 있는 사례로 발생 농가는 불과 열흘새 전국 6곳으로 늘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인 9일, 전남 나주시 유경오리 농장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유형은 모두 H5N8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140만 마리 이상의 사육가금을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역학조사는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유입 인원은 최근 전국 산발적 발생과 연관된 야생조리 분변이 우연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전남북과 경북, 수도권에 이어 충북까지 AI에 뚫리면서 사실상 전국이 AI 감염권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농장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어 AI 바이러스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 여주시는 또 다른 메추리 농장에서도 감염 의심 가축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5.2km 떨어진 곳입니다. 야생조류의 AI 감염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오산시와 충남 논산시, 전남 한평군과 경북 경주시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 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농장 주변까지 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강화된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장 간 수평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경로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만큼 일선 농가에서는 장화 갈아 신기와 야생동물 침입 방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명 선도 위태로워지면서 3차 대유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은 또다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친환경 엽채류를 재배하는 염현수 씨. 평소라면 시설하우스 전체가 푸른 엽채류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넓은 공간의 절반 정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염 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끝이 보이지 않아 장목을 변경하기 위해 잠시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친환경 엽채류를 생산해도 출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염 씨는 2008년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한 해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염 씨는 올해 3월에서 5월 봄작기 당시 학교 등교가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통상 이 시기 학교 급식 계약 금액이 연간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지만 올해는 전혀 수입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6월 8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됐지만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급식용 농산물 납품 물량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향된 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8일 기준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된 학교는 전국 13개 시도 885개 교에 달합니다. 일례로 염시 등 친환경 농가 12곳이 모인 공동출하회는 경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12월 대파 1,828kg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이달 발주한 물량은 500kg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 물량의 3분의 1도 채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거의 올 1년 동안 학교급식 양이 여지껏 유례 없이 최고로 적은 양이 학교급식에 들어갔는데 농가는 들어가는 양만 질 수도 없는 거고 평상시대로 다 져야 되는 건데 올 한 해는 농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이에 친환경 농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불용 예산을 꾸러미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이 정부 지자체와 친환경 농가 간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등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추가 꾸러미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학교에서 그것이 실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시도 교육청 자체에서도 경기나 서울 같은 데인데 핵심이 거기서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왔거든요. 코로나19로 올 한 해를 고스란히 잃은 친환경 농가들. 내년 상황도 장담할 수 없어 농가들의 막막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감사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각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파협회는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의 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등에서 서울 가락시장의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도매시장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공정위가 농식품부에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도입, 상장 예외 품목 확대 등 농산물 유통 분야 규제 개선 5가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농민단체는 밝혔습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서 역할해야 할 농식품부가 그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여러 차례 도매시장에 기존의 경매제와 함께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해서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과 가격 협상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농식품부가 이를 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파협회와 전농은 매년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도매시장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고 있어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빠르면 내년 초쯤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로 귤을 빼놓을 수 없죠. 감귤류의 과일들은 매년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육성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가 국내 유통 매장에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더욱 뛰어난 감귤을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가 겨울 과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에 개발한 윈터프린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돼 현재 41곳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수확하는 윈터프린스는 일본 품종인 하레히메와
태전병감을 교배해 만든 신품종입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감귤이 일본 품종인 것과 달리 윈터프린스는 국내 육성 품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터프린스는 높은 당도와 적은 신맛이 특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는 망감류 황금향과의 과실 특성 비교 결과 당도는 각각 12.3브릭스와 11.3브릭스로 윈터프린스가 더 높았습니다. 산 함량도도 1.04%, 1.23%로 윈터프린스의 신맛이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윈터프린스는 연내에 성숙하는 온주밀감과 해를 넘겨 이듬해 1에서 4월에 성숙하는 망감류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껍질을 벗기기 쉬운 온주밀감과 당도가 높고 껍질이 두꺼운 망감류의 특징을 고루 가져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는 당도 면에서는 이 망감류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또 이제 껍질이 얇다 보니까 약간 유통하면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윈터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온주밀감의 식감과 당도도 이 망감류의 특성을 가져서 더 높고 이와 함께 농진청은 윈터프린스 재배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묘목에 가시가 없어 관리가 쉽고 다른 감귤류보다 1년 정도 빨리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가 좋아서요. 착과가 좀 빨리 다른 감귤보다는 한 1년 정도 빨리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황금향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황금향보다는 이제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황금향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농진청은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감귤 연구단 활동을 통해 국산 품종 묘목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등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육성 감귤 품종 처음으로 연구회가 결성될 만큼 농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윈터프린스가 앞으로 겨울 과일 시장을 주도해 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사회 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충청남도가 최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충남 도내 전 청년 농업인들에게 문화레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2021년부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레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별도의 소득 선별 과정 없이 모든 청년 농업인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만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주로 등록된 충남도 내 청년 농업인 3,500명은 매년 연간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령화라든지 청년 농업인이 줄고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자기 개발이라든지 문화생활, 레저 활동 등 이런 어떤 문화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서 실제 충남도의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의 감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보면 2015년 41.5%에서 2019년에는 51.3%로 크게 늘어났고 청년 농업인 수도 2015년 3만 167명에서 2019년에는 2만 104명으로 1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이 귀농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선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등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청년들의 여러 가지 귀농 기촌이라든지 농촌 정착을 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효과는 좀 있겠죠. 근본적인 요인책은 기본적인 농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재산 여건이 안 되더라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편 충남도는 문화생활비 바우처 지원 사업과 별도로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 멘티 멘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후계농들에게 3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사와 청년 농업인 1:1 매칭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책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11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농식품 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농식품 펀드는 오는 2028년까지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농업 관련 기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자격이나 담보 등 조건 없이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지역의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 투자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도내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많은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해남군 등 2개소에 원예채소 출하 조절센터를 건립합니다. 전남도는 개소당 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저온저장고와 예냉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도는 출하 조절센터 건립으로 생산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가격 안정과 저장성이 없는 노지 채소류의 수급 조절은 물론 1회 최대 2,000톤의 물량을 비축하는 전남 서부권의 정부 원료 비축 기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 단위 수급 조절이 가능한 출하 조절센터 건립은 전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에서 우리 농산물 수출과 농업금융 전파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해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농협은 현재 미국과 중국, 베트남을 포함해 14개국 32개소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해외 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0억 원의 손익을 내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년도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해외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한국마늘산업연합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사무실을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은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 이창철 한국마늘산업연합회장, 남종우 양파자조금관리위원장, 최상은 마늘자조금관리위원장 등 연합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 노은준 회장은 국내 양파산업과 양파 농가를 위해 의무자조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창철 회장은 생산자와 농협이 연대하고 노력해서 국내 마늘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태세를 갖추면서 식량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세계 주요 식량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식량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생산과 공급이 모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산물 생산은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령으로 전 세계 곳곳은 유통대란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란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1990년부터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매달 작성해 발표하는 가격 지수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14년에서 2016년의 식량 가격 평균치를 100포인트로 설정해 가격 수준이 이보다 높거나 낮음을 지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평균치를 초과할수록 세계 먹거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값이 110포인트로 발표된 경우 2014년에서 2016년의 식량 가격 수준보다 10% 더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105포인트로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20개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인데다 지난해 식량 자급률도 절반을 밑도는 45.8%에 그치면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매해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던 쌀도 올해는 생산량이 52년 만에 가장 적은 350만 7천 톤에 그쳐 쌀 부족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곡물 등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에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쌀을 비롯한 곡물 수급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보다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 콩은 45%까지 높이겠다며 식량 안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량 자급률과 밀 자급률 등의 목표치 상향은 매번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 조기 구축이나 적정 농지 확보 등 생산성을 높이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